자, 들어갈게요. 아까 요거 거래 사례가 나온다고 했었죠, 그죠? 꼭 요거는 문제 꼭 인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임대 사례는 그 계산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얘는 계산보다도 이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넘겨볼게요. 임대 사례 비교법으로 가겠습니다. 페이지 490입니다. 490으로 가시면, 임대 사례 비교법은 정의하고 상식만 아시면 돼요. 490으로 가시면은, 임대 사례 비교법이라는 게 있죠. 이렇게. 그래서 가시게 되면은 그 임료의 구성은 뭐 출제가 잘 안 됩니다. 나중에 이제 문제집이 나오면 해드리고 아직까지 뭐 출제가 잘 안 됐고 임대사례 비교법의 정의만 나올 수가 있죠. 거래 사례예요, 임대 사례예요. 그럼 임대 사례 비교법은 임대 사례가 나왔겠죠. 그 사전 구성, 시점 구성, 가치 형성률이 똑같아요. 아까 임대로. 그래서 얘는 임대로만 좀 바뀐다라는 것만 가지고 하시지 이렇게 중요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럼 올해 이제 수익환원법의 이론이 나오는데 오른쪽에 수익환원법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가 제가 이제 작년에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수익환원법하고 수익분석법은 다르죠. 그래서 이걸 바꿔내거든요, 규칙에서.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리면 수익환원법은 얘랑 틀린 게 그냥입니까? 여기 환원이라는 게 들어갑니까? 분석법은요. 분석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요거랑 바꿔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냐면 작년 문제를 잠깐 보시게 되면 페이지로 가시면은 그 작년 문제가 나와 있죠. 어디냐면 앞쪽으로 이제 다시 가셔서 확인해 볼게요. 페이지로 가시면은 이제 교재 467로 가시면 거기에 밑에 객관식 문제가 하나가 있죠. 그래서 제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럼 맨 밑에 가시면 5번에 수익분석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니까 얘가 나오면 얘가 분석과 환원을 바꿀 수 있다는 가정을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그럼 분석이라는 건 그냥요, 여러분들 눈높이를 분석이 들어가야 돼요. 여기 뭐가 들어갔죠? 환원이 들어갔잖아요. 아시겠죠? 그럼 무슨 법과 무슨 법을 바꿔낼 수 있어요? 수익환원법과 수익분석법을 바꿔내니까 이걸 확인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요게 이제 기초고, 그럼 다시 넘어가서 아까 그걸로 가셔서 수익환원법으로 가셔서 페이지 491로 오시면 수익환원법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산식이 중요한데요. 자, 요거 노란 색깔 항상 여러분이 거기다가 우리가 체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굵은 글씨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이 저자분이 책을 되게 잘 썼어요. 개인적으로 아는 분인데 너무 잘 썼는데 491페이지의 규칙에 보시면은 파란 색깔로 굵은 글씨가 있잖아요. 그걸 약간 찾기가 좀 힘드실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지금 제가 노란 색깔로 해놨죠.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수익은 그냥요, 장래 수익이에요. 장래 순수익을. 우리가 두 가지예요. 순수익만 있는 게 아니라 미래의 현금 흐름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순수익은 매년 똑같기 때문에 이걸 환원한다 그래요. 뭐라고 한다? 환원. 미래 현금 흐름은 매년 똑같겠어요? 이 흐름이 다르겠어요? 달라서 환원이라고 돼 있어요? 할인이라고 돼 있어요? 할인. 자, 그래서 이걸 가액으로 산정하죠. 그럼 딱 두 번 나왔는데 우리 시험 문제가 가로치기가, 자, 따라서 미래의 현금 흐름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따라서 할인하여 요게 두 가지가 가로쳐서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요건 안에 세부적으로 가셔야 돼요. 다시 할게요. 아까 나왔던 건 그냥입니까? 얘네들을 바꿉니까? 바꾸면 환원이 들어간다, 분석이 된다고 보시고, 만약에 환원이 들어갔다면 그 안에 내용들을 좀 보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수익분석법은 출제 빈도가 좀 낮아요. 수익분석법은 이건 가격입니까? 당연히 임대료입니까? 임대료. 그래서 이건 순수익에 필요한 경비를 더하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식이 산정이 되는데, 자, 총수익을 항상 이건 환원했어요? 분석했어요? 분석했죠. 분석이라는 말을 보시고요. 자, 근데 이게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자, 어떻습니까? 여기 보시면 일반 기업 경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이게 왜 이렇게 들어갔냐면, 들어보세요. 우리가 수익 부동산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따라해 보세요. 임대용 부동산. 자, 우리 학원 건물이나 이런 것들은 임대료가 나오죠. 근데 이제 기업용은 삼성 사옥 같은 게 기업용 부동산이에요. 기업용 부동산. 자,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임대용 부동산은 순수익이라는 것이 여기에 따라서 임료가 들어간다. 또 임료를 구하면 논리 빠지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임대용 부동산은 안 된다. 기업용 부동산만 된다. 기업은 매출이라는 게 있죠. 그럼 일반 기업의 경영 총수익이 총 매출이에요. 삼수력이. 그 분석을 해서
순수익에 필요한 경비를 더해서 임대료를 산정한다.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기업용을 많이 평가하겠어요? 임대용 부동산을 평가하겠어요? 임대료는 무조건 임대사례 비교 보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요거 자체적으로 얘와 얘를 바꾸지 이 안에서는 안 바꿔요. 아시겠죠? 그럼 아까 환원이 들어가면 무슨 환원법? 분석이 들어가면. 근데 수익환원법은 그러니까 그 안의 내용을 알아야 됩니까? 아까 미래현금과 할인을 우리가 가로쳐서 나왔다 그랬죠. 그죠? 이렇게 보시고, 요거는 순수익에 필요한 경비를 더한다는 자체가 여기 식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죠? 이렇게 해서 보시고요. 얘도 경비를 뺐어요? 더했어요? 아까 적산 기기필도 더했죠? 요 정도만 좀 알아주세요. 알아두시고. 자, 수익환원법에 대한 수익이, 순수익이 이제 우리가 왜 가공기 융순 아시잖아요? 이게 순영업 소득으로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요 단어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일단은 요거는, 아까 제가 밑에 수익환원법의 의의가 제가 요 노란색 체크한 게 파란색으로 다 돼 있죠. 체크하시고, 장점하고 단점은 제가 하라는 것만 보시는데, 장점은 우리가 가장 여러분들이 평가사가 매기는 게 가치잖아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현재 가치이기 때문에 가장 논리적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가시면 임대용 부동산과 기업용 부동산 수익성을 평가하죠. 근데 우리가 단점은 수익성이 근거되기 때문에 주거용이나 공공용은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파악이 어렵다. 그것만 체크하시고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넘길게요. 넘기시면은 순수익이라는 단어는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빼죠. 그 다음 밑에 가시면 순수익 산정 방법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자, 이것도 이제 최근에는 잘 안 나오는데, 내가 대상에서 직접 구하면 그냥요, 이건 직접이에요. 유사부동산에서 가져오시면요. 간접법이라는 거죠. 찾았죠? 그 다음에 잔여법이라는 건 순수익 산정인데 그냥 들어보세요. 편안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산정하는 방법인데, 우리가 밑에 보시면은 토지 잔여법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자, 이건 어떻게 순수익을 구하느냐 들어보시면, 자, 복합부동산은 뭐와 뭐가 결합된 거야? 토지하고 건물. 그럼 전체에 대한 복합부동산의 전체 순수익이 우리가 만약에 1억이라면, 자, 지금 토지를 모른대요. 토지에 대한 순수익을 안다, 토지의 순수익을 모른다. 몰라요. 근데 건물은 안 돼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건물은 그냥이야 우리가 알아. 그러면 아는 걸 빼주면 모르는 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얘가 6천이다. 그럼 얘가 4천이죠. 이걸 따라보세요. 토지잔여법. 그럼 토지잔여법은 오른쪽에서 뭐에서 뭐를 뺀 거야. 복합부동산에서 건물을 뺀 게 된 거죠. 그냥 아웃라인만 잡으세요. 건물은 뭐에서 뭘 뺀 거야? 얘기해봐. 복합에서 토지를 빼면 건물이 나왔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부동산 잔여법은 두 가지인데 참고만 하시고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페이지 495페이지로 갔어요. 495로 가시면 거기에 환원율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환원율인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가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환원율이 거기 첫 번째 보시면 자본 수익률 플러스 자본 회수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요걸 이제 우리가 이제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왜 회수율이라는 말을 쓸까? 자, 이렇게 봅니다. 용어 정리예요. 자본 수익률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나왔냐면, 자, 만약에 1억을 투자해서 투하 자본이 들어갔습니다. 투하 자본이 들어가면 그냥 있어야 돼요. 수익률이 있어야 돼요. 수익률이 나와줘야 되죠. 만약에 10%라고 한다면 이걸 따라해보세요. 자본 수익률. 그러면 1,000만 원의 순수익이 생기잖아요. 그죠? 생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평가사가 본다는 것은, 자, 이 수익률과 순수익이 중요합니까? 가격이 중요합니까? 가격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저 1억이라는 표현은 1,000만 원을 10%로 나눠도 되죠. 분위기가 또 안 좋아지는데, 자, 갈게요. 3 곱하기 2는 6이죠. 이걸 올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로 나누게 되면 얼마가 됩니까? 3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누기 때문에 답세 할인율이라고도 한다. 그러니까 자본 수익률을 할인율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토지는 상각이 됩니까? 상각이 안 됩니까? 건물은요? 환원율이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토지랑 이거 보실 때
토지나 예금 같은 경우는 특히 1억을 우리가 넣었다면 안전하게 자본회수 하죠. 감가가 안 되니까. 그래서 안전하게 자본회수를 해요. 자, 근데 건물은 그냥요, 감가가 돼요. 감가되기 때문에 회수율을 고려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은, 자, 여기서 10%씩, 10%씩, 얘도 1억을 투자했으면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10%씩이면 자본 수익률은 다 똑같겠죠. 근데 그냥이다, 건물은 상각이 된다. 상각이 돼요. 그러니까 상각률이 2%가 날아갈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20%는 강한데 2%는 약해요. 그러면 1억의 20%는 얼마예요? 2천이죠, 2천. 맞아요? 그럼 요걸 2% 딱 공 하나 뺀다? 그럼 얼마겠어요? 200이 되겠죠. understand? 그럼 우리가 1억에서 200 빼면 9,800이잖아요. 그럼 9,800밖에 회수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냥입니까? 200이 날아갔습니까? 이걸 회수해달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된다? 얘도 1,000만 원, 1,000만 원씩 똑같이 버는데 그냥이 돼요. 2%만큼 회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따라서 자본 회수율, 상각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본 회수율이 들어간다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이건 그냥입니까? 상각률입니까? 그럼 건물은 그냥요, 2%를 더 원해요. 원하죠. 그럼 여러분들이 보실 때 토지는 상각이 된다, 상각이 안 된다. 건물은요. 그럼 토지는 회수율 고려할까요? 안 할까요? 회수율. 안 하죠. 요거 고려 안 하잖아요. 요것만 고려할 거고. 건물은요. 둘 다 한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은 얘는 자 따라해보세요. 토지는 토지끼리, 건물은 건물끼리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거예요. 가중평균에서. 그래서 이제 얘가 5%, 얘가 10%. 그러면 토지가 만약에 가격 비율이 얘도 40%면 얘가 60%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곱해서 더해서 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커져야 되는데, 아까 순수익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겁니다. 요거는 이제 이렇게 본다면, 아까 수익 가액이라는 것은 순수익을 환원율로 나눴잖아요. 그러면, 자, 지금 환원율이니까 얘와 얘를 바꿀 수 있죠. 네? 6에 6이고 얘가 3이면 얘가 2잖아요. 그럼 3이 1로 오면 얘가 1로 가는 거죠. 수익가액으로 나눌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요 두 가지는 이따가, 세 가지는 제가 이따 후술하고. 자, 그럼 됐다 잘 나오는 게,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498페이지 가시면 환원율 산정 방법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찾으셨어요? 근데 맨 위에 계산 문제 하나 있나요? 계산 문제. 우리가 계산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맨 위에 사례 연습이 하나 있죠? 맨 위에. 496의 맨 위에. 496. 페이지 적어줄게요. 496의 맨 위에. 찾으셨어요? 이게 투자결합법의 환원율을 계산하는 건데, 별표 하나 쳐보시면은, 지금 토지가액과 건물가액, 자, 우리가 토지 환원율이 몇 %예요? 5%. 건물은요? 그럼 건물은 상각률만큼 더 5%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60대 40이라고 돼 있죠? 그럼 아까 따라서 토지는 토지끼리, 건물은 건물끼리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지금 GT 쓰는 거 아시죠? 그럼 앞에 퍼센트는 지우셔야 돼요. 지우셨어요? 그럼 저랑 같이 갈게요. 칠판 5 곱하기 60%를 쳐보세요. 5 곱하기 60%. 쳤어요? 3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퍼센트 지워야 됩니다. 이것도 퍼센트 지우고 10 곱하기 40%. 40%. 10 곱하기 40%. 4 나오나요? GT 눌러보세요. 7 나오나요? 이렇게 구하시는 거죠. 체크하십시오. 자, 지금 책에는 앞에 퍼센트라는 건 이 저자분이 GT를 안 이용했을 때 그냥 퍼센트 온 거죠. 맞나? 항상 퍼센트에서 GT를 이용할 때는 그냥입니까? 앞에 숫자에 퍼센트를 지워야 됩니까? 그러니까 숫자 곱하기 퍼센트로 가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근데 이거보다 더 쉽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자, 따보세요. 50대 50. 자, 그러면 그냥요, 반반씩 쪼개면 돼요. 쪼개면 됩니다. 감정평가시 문제. 자, 그러면 보세요. 따보세요. 반반씩 쪼갠다. 5의 반은 얼마야? 2.5. 10의 반은? 5. 합치면 7.5가 되잖아요.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들 60, 40 나오길 원하세요? 50, 50 나오세요? 기도하십시오. 50, 50. 아시겠죠? 그래서 감정평가 있으면 50, 50 나왔거든요. 60, 40이니까 웬만하면 GT 이용하세요? 네. 왜냐면 이게 골치 아프거든요. 계산 잘 하시는 분들은 그냥 암산도 되는데 이게 퍼센트라서 그래요. 퍼센트.
사셨죠? 그래서 항상 GT를 이용할 때 그냥입니까? 앞에 퍼센트를 지웁니까? 그래서 5 곱하기 60%, 10 곱하기 40% GT 누르시면 되거든요. 꼭 하십시오. 이렇게 하시고. 이게 따라하세요. 투자결합법. 여기 물리적 투자결합법의 환원율을 산정하기 때문에 얘가 계산 문제가 잘 나와요. 아시겠죠? 그러면 밑에가 따라해봐요. C조 12. 자, 그래서 얘가 이론이 나올 가능성이 올해 굉장히 높습니다. 높다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는데요. 일단 그냥입니까? 환원율 산정입니까? 산정이죠. 우리가 한꺼번에 보셨으니까 시장 출주법은 내가 구한 거예요? 매매사례에서 구한 거예요? 매매사례에서 산정한 거죠? 체크 다 돼 있죠? 매매사례. 조성법은 우리가 객관적이었어요? 주관적이었어요? 주관적. 지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 수익률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은 그냥이요. 다 일정해요. 내가 할증률은 개인마다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소 구성법이라는 것은 그 순수율에다가 위험에 대한 구성 요소. 하나하나의 구성 요소가 나오면 요소 구성이에요. 그래서 더해서 나가니까 저당 세금 불구로 했고요. 그 다음에 투자결합법은 아까 물리적으로 토지는 상각이 돼요? 상각이 안 돼요? 그럼 토지와 건물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렇게 하고요. 금융적은요, 저당 투자자에다가 은행이라고 적으세요. 은행. 그럼 은행은 임대료를 원하는 거예요? 이자 수익을 원하는 거예요? 이자 수익을 원하고, 내가 지분 투자자는 내가 임대 사업하려고 지금 임대용부동을 샀죠? 그럼 나는 그냥요, 이건 임대 수익을 원하는 거예요. 수익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그럼 분리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무조건 얘가 나오면 같다, 다르다. 다음에 글씨도 다르다. 다르다를 가셔야죠. 아시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다르다, 그냥 언니 그냥 어떻게 보는데? 글씨도 다르다 그러면 누가 이렇게 속을 섞어서 갈게. 그러지 마시고 이해를 먼저 하시는 것이 토지는 삼각이 돼, 안 돼? 건물은 그렇게 되니까 다르다 그래야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제 조금 이제 공부를 하시고 한 7, 8월, 9월 달 가면은 이제 도서관에, 공공도서관에 막 모여요. 저기 서면수강생, 저 동네 수강 다 막 공인중개사만 쫙 돼 있어요. 그리고 쉬는 시간에 나와갖고 야매를 가르쳐 주는 거야. 언니, 이거는, 이거 같다고 이거 다르다고. 달라. 왜 달라? 글씨 쓰기가, 이거 큰일 나요. 누가 그랬니? 송호석 교수가 그러면 큰일 나요. 그러지 마시고, 토지는 삼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건물은요. 누가 가르쳐서 송호석, 진짜 잘하네. 이렇게. 본인이 풀 때만 그런 거죠. 아시겠죠? 근데 본인이 필 때 저당과 지분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근데 남한테 얘기할 때는 그냥, 야, 얘는 은행이야. 얘는 내가 한 임대자가 없잖아요. 아시겠죠? 이렇게 다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에루드라는 애가 있었죠? 그럼 에루드는 누구 투자자 입장을 했죠? 지분이요, 지분. 그러니까 에루드가 감정평가사여서, 감정평가사는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차입자 입장으로 가겠죠? 차입자 입장으로 가는데, 얘가 이제 지분 투자자인데, 부채감납법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부채감납법은, 자, 넘겨보세요. 누가 얘기했냐면, 5번에 가시면 부채감납법의 옆에 영어가 나와요. 나와요? 그럼 개털이에요? 개텔이에요? 이게 은행 직원이에요. 은행 직원. 아까는 그냥입니까? 에루드는 감정평가사입니까? 그럼 개텔은 은행 직원이죠. 그럼 평가사 입장이에요? 은행 입장이에요? 은행 입장인 거죠. 맞나요? 그럼 차입자와 은행 입장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다는 거죠. 다르면서 환원율을 산정하라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럼 에루드는 굉장히 우리가 감정평가의 핵을 그신 분이거든요. 그셔서 굉장히 큰 업무를 하셨는데, 자, 이게 1959년에 그 핵을 바꿨어요. 전과 후를 바꿨는데, 우리가 1992년에 우리나라의 가요계를 바꾼 애가 누구와 아이들이야? 안 나왔죠, 진짜. 그러면은 그만큼 획기적이라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한 해 소득으로 갔어요. 몇 해 소득으로 갔다? 한 해. 근데 매기간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그럼 매기간 같다? 다르다? 달라. 그래서 매기간이라는 자체가 기준문에 나오거든요. 매기간 현금 수지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가치는 안 변해요? 변해요. 가치 변화를 고려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가치가 변하니까 가치 변화분을 고려합니다. 가치가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걸 고려했다는 자체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저당과 지분에 대한 변화를 고려 안 해요.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하는데, 타인 돈을 빌린 게 낫잖아요. 그죠? 얘는 저당 1억이라면, 저당이 만약에 8천이다.
그 다음에 지분이 만약에 2천이다 그러면 저당을 고려해요. 자, 그러면 봐봐. 만약에 타인 돈이 8천인데 2천만 원을 바꾼 건 원금 상환분이라는 거 아시죠? 그냥 있나요? 내가 돈을 갚았나요? 없어진 거예요? 내 지분으로 간 거예요. 지분으로 형성된 거죠. 그럼 원래 그냥입니까? 이게 저당이었습니까? 뭐로 형성이 됐어요? 지분으로 형성됐죠. 다시 할게요. 쟤는 원래 태상은 그냥이었어요? 저당이셨어요. 근데 뭐로 환생하셨어요? 그래서 저당 지분 하는 법이에요. 그죠? 다시 할게요. 원래 뭐이셨는데 뭐로 환생하셨다? 그죠? 그럼 그분은 굉장히 중요하신 분이야. 우리가 영접해야겠네? 그럼 지분 형성 놈이야? 분이야? 얼마나 중요하실래? 분자를 붙겠어요. 그죠? 그래서 저당과 지분소득을 환원했다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잡으시고 이해하셨어요? 그 세 가지가 나오셔야 돼요. 따라서 매가지 매기간 가치 변화 지분 형성분이 나와줘야지만 얘 이론이 되거든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보세요. 자, 얘가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은 얘가 굉장히 그 부동산 투자에도 핵을 그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평가사 입장에서도 감정평가 실무에서는 이제 투자에 대한 자문도 해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게 가격이 7억이라면 자, 얘가 지분 투자자가 5억밖에 없어요. 그럼 그냥 2억을 빌려야 돼요. 빌리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럼 저당을 고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가치 변화가 고려되잖아요. 맞습니까? 가치 변화. 여러분들 지금 가격이 뛴 게 2017년서부터 뛴 거 아세요? 2017년 이제 문정부 들어서면서 지금 몇 년도예요? 2022년. 그냥에다 가격이 폭등했다. 엄청 폭등했어요. 네? 그럼 얘가 굉장히 그 이론을 강조한 거죠. 인플레에 따라서. 그럼 그냥이야 저당을 빌려야 돼. 조금 빌려야 돼? 많이 빌려야 돼. 많이 땡겨. 맞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치는 안 변한다? 변한다? 변해요. 근데 얘는 집에서 돈을 빌리지 말다가 가오냐? 돈 빌려 안 빌려? 멍청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얼마 모자라? 그냥 허리띠를 졸라매지. 졸라매서 한 2년 지나니까 7억이야 9억으로 뛰었어요. 그럼 그냥이야 또 졸라맨단 말이에요. 맞나? 그럼 얘 이론은 굉장히 투자나 인플레를 고려했다는 거죠. 그죠? 인플레가 발생되면 뭐냐니까 물가가 상승합니까? 화폐 가치는 어떻게 돼요? 그럼 실물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가격 상승을 고려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 하는 게 나, 하는 게 나. 한 해가 좋아, 매기간 소득이 좋아. 가치 변화를 고려했죠? 저당이 지분으로 환생하신 분이 무슨 형성분이셔요? 지분 형성분. 저당을 고려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따라서 매가지. 매가 뭐야? 매기간. 가가? 지가? 요거 세 개 들어가면 부채감독법 찍어야 돼, 애도도법 찍어야 돼. 애도도법 찍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이제 지분 투자자 입장으로 갔다. 차입자고. 근데 세후예요? 세전이에요. 세금을 공제 안 했죠. 저당은 고려했지만 세금을 불고려했다는 게 약간 단점이긴 하고요. 그래서 파란 색깔 다 쳐있고 예전에 했기 때문에 부채감당법 가볼게요. 부채감당법은 누구 투자자 입장이에요? 저당, 은행 입장이잖아요. 그런가요? 그럼 은행은 그냥이야 돈을 갚을 능력을 봐야 돼. 부채감당률이라는 거 기억하시잖아요. 그죠? 저당상수나 이런. 그래서 우리가 부채감당법은 자, 저당 투자자 입장에서 대부비율, 부채감당률, 대부비율, 저당상수라는 게 있죠? 이 세 가지가 계산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그러면 돈을 빌렸는데 안 갚아. 저 윽스한 부대에 가서 돈을 받아. 따라서 저 부대에서 받는다. 저가 뭐야? 저당상수. 부가 부채 감당률. 대가 대부비율이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주의하실 게 어떤 강사분들 이게 부채 비율을 내릴 가능성이 커요. 무슨 비율로? 부채 비율이에요? 부채 감당률이에요? 부채 감당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양면을 좀 바꿔봤어요. 자, 따라서 저당이 감당하기가 너무 크다. 그럼 저당 감당 대 찾으셔야 되죠? 그럼 저당 감당이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감당. 아니, 그러니까 들어봐. 저부대잖아. 이걸 부채 비율로 내면 돼? 안 돼? 안 돼. 감당률이라는 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부채 감당률의 그 투자론에서 산식 아시죠? 순용업 소득을 부채 서비스 나누죠? 그래서 부채 감당률은 이제 그 상가 건물이 1층에 순두부찌개에서 살 때, 따라서 순투부. 이게 티가 나누는 거야. 따라서 순투부. 그럼 순은 뭐였어요? 순 영업 소득.
투가 나누고 부가, 부채, 서비스적으로 나누겠죠. 이 계산 문제 나오니까 잘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에루드와 부채감납법을 언급한다면, 자, 에루드는 저당 투자자 입장이었어요? 지분 투자자 입장이었어요? 지분 투자자 입장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전에 부채감당법 있었죠? 부채감당법은 누구 투자자 입장이에요? 저당 투자자 입장이잖아요. 그런가요? 그래서, 자, 답세 LG가 부저를 생산한다. 부저는 이제 버스에서 빵빵거리는 게 부저잖아요. 그죠? 답세 LG 부저. 그럼 에루드는 누구 투자자 입장? 지분. 부채감당법은요? 저당 투자 입장을 하셔야 돼요. 체크하셨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고. 여러분들이 이 지금 학계론이 여러분들이 실무와 전혀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요. 내년에 이제 소장하는데 의뢰인이 와서 부채감당법이 뭐예요? 그러진 않잖아요. 10월달까지만 참아. 8달까지만. 따라서 LG 부정. 이렇게 참아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우리 시험 문제 오시선다죠. 그래서 따라서 C조 12. 조씨 12. 그래서 내가 어느 방 가갖고 조씨가 몇 명인데 12명 있어. 12가 12명이죠. 그러니까 조씨가 몇 명 있다? 12명. 그래서 요씨 12 이렇게 해서 보시는데. 자, 그럼 가볼게요. 파란 색깔 줄 갑니다. 시장출수법은 어디에서 구한 거예요? 어뢰설에서 구한 거죠. 그런가요? 조속법은 객관적이다, 지에 들어가니까 주관적이다. 주관적. 구성요소로 더하고. 물리적이나 금융적이나 토지, 건물, 지분, 저당이 같다, 다르다? 다르고요. 에루드는 저당 투자자, 지분 투자자. 여기 저부대 들어가야 돼, 매가지가 들어가야 돼. 매가지가 들어가야 돼. 저부대가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긴 부채감납법은 저당 투자자죠. 그리고 이거는 저부대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하신 거는 저당 상수와 부채 감당률이니까 저당이 감당하기가 크죠.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갔으면 하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약간 제가 여러분들이 업그레이드 시키겠는데, 자 볼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감가 수정하는 방법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자,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작년에 이론이 감가 수정이 나왔었거든요. 자, 그래서 페이지로 가시면은 페이지 474페이지로 가시면 좌측에 있어요. 474로 한번 보세요. 474의 맨 위에 좌측에 보시면은 핵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작년에 이론이 나왔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론이 나왔다. 그러니까 올해는 환원이율을 산정하는 방법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시험 문제 오지선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럼 얘가 5개와 제 5개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맞죠? 이건 따라서 내관 분심. 그 다음에 내용연수에 유래기라는 단어가 있죠. 자, 이건 그냥이니까 이건 원가법에서 감가 수정하는 방법이죠. 474페이지는 보고 계셔요? 네. 감가 수정 있어요? 네. 요것도 5가지인데 아까 요 환원율하고 다르다는 얘기죠. 맞나요? 네. 근데 지금은 그냥요 환원율을 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서 내관 분심, C조 12 같다 다르다? 다르죠. 그래서 496에 얘랑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우리 시험 문제는 몇 지선다다? 그럼 어떻게 돼요? 얘도 5개 있죠? 얘도 5개 있으니까 얘와 얘를 바꿔낸다는 거죠. 얘기해봐요. 네. 그래서 얘가 이론이 32회 때 떴으면 올해는 환원율을 산정하는 게 뜬다는 거죠. 맞나요? 왜냐면 오지선다니까 딱 좋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작년에 나왔단 말이에요. 감가 수정하는 방법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유래기라는 자체의 내용 요소가 나왔단 말이야. 그 올해는 그냥이다 C조 12보다 C조 12가 나올 가능성이 커요. 아시겠죠? 이렇게 꼭 체크하세요. 그러면 자, 좀 전에 했던 걸 볼게요. 자, 물리적 투자결합법과 금융적 투자결합법은 토지, 건물, 지분 저당이 같다 다르다 분리할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LG가 뭐를 생산했어요? 부저. 맞습니까? 여기는 그냥요 매가지가 나와야 돼요. 매가지가 나와야 되죠. 매가 뭐야? 기억하고 있어? 가치 변화, 지가 지분 형성 나오면 일찍 잊어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아까 얘가 부채감납법은 저부대 기억나시죠? 저부대 나오면 예측 잊어야 돼요. 얘 이론과 얘 이론을 바꿔낼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프린트 한번 가볼게요. 오늘 그 프린트에 다른 건 여러분한테 맡기고 3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3번 스타트. 자, 거기 보시면 환원율 결정에 1번과 2번이 바뀌었어요. 그럼 1번에 가시면 매매 사례라는 단어가 있나요? 네. 그 매매 사례가 나오면 아까 뭐였어요? 시장 출수법이었잖아요.
대답 좀 해봐요. 매매사례. 그럼 1번은 매매사례죠? 그러면 시장추출법이 되겠죠? 대상부동산에 유사한 최근 매매사례부터 산정하는 건 시장추출법이고, 2번에 도와드리면, 답세 구성요소. 거꾸로 해보세요. 요소 구성. 그럼 이건 요소 구성법이라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위험을 여러 가지 구성 요소로 더해서 가니까 1번, 2번이 바뀌었다는 거 아시겠죠? 그럼 3번을 왜 외울까요? 화면 보면 어때요? 같았어요? 달랐어요? 물리적은 토지 건물이 다르죠? 금융적은 맞죠? 조도법이 주관성과 물리적 투자 결과의 이론적 결정을 시정해서 저당초 요구서가 지분서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죠. 맞나요? 아까 부조 기억나시죠? 부채감납법은 누구다? 저당 투자자 입장으로 간다는 거죠. 정답은 몇 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이제 화면을 보면 요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자, 올해는 작년에는 이제 원가법에서 나왔는데 올해는 그냥입니까? 수익환원법에서 나오죠. 그래서 자, 찍어드립니다. 작년에는 얘가 나왔어요. 얘 이론이 나왔는데 얘 이론이 자, 요건 따라해보세요. 원가법의 감가 수정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올해 나온 거는 얘가 나오죠. 그럼 얘는 따라해보세요. 수익환원법의 환원율을 산정하는 방법이 되죠. 무슨 투자일부? 시조 투자일부. 조씨가 몇 명 있어? 12명. 요시 투자일부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랑 바꿔서 낼 수 있다는 거죠. 꼭 기억하세요. 이거 오지선다니까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물투나 금융투자나 토지 건물 저당 지분이 같다 다르다 분리할 수도 있다. 맞죠? 그러면 우리가 에르두는 LG전자가 뭘 생산했어요? 부정. 에르두는 누구? 지분. 이 평가사죠. 은행 입장이에요? 차입자 입장이에요? 차입자 입장이고 부채감납법의 개태는 은행 지분이잖아요. 부채니까 저당이고 얘는 네 가지 봤죠? 네 가지. 매기간, 가치 변화, 지분 형성 나오면 에르두 찍고요. 저부대 나오면 누구 찍으셔야 돼요? 부채감납법 찍겠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은, 계산 문제가 떠요. 계산 문제가 뜨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제 499로 가시면 아까 499로 갔어요. 페이지를 안 넘겼기 때문에 노란 색깔이 있잖아요. 499. 노란 색깔 찾았습니까? 499. 무슨 분석법이 되어 있죠? 수익 분석법. 그럼 순수에게 필요한 경비를 더해서 임대료를 산정했죠? 근데 얘는 환원이 들어간다, 분석이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임대용은 안 되고 기업용만 되죠? 그래서 아까 양걸 이번에 유의사항으로 한번 가볼게요. 유의사항 가시면은 자, 기업용 부동산에만 적용된다는 단어가 나오죠. 그럼 임대용은 돼요? 기업용만 돼요? 그래서 일반 기업 경영이라는 걸 쓰게 된 거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작년에 이제 수익환원법이 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페이지로 가시게 되면 우리가 수입 방식에 작년에 떴던 게 495로 가시면 495 가셨나요? 그래서 계산 문제가 하나가 나와 있죠. 요건 이제 일단 제가 어떤 힌트를 드리겠는데요. 요거는 우리가 보통 직접환원법이 아까 여러분들이 가공기 유용순 아시죠? 요걸 아셔야 돼요. 가공기 유용순. 그럼 일단 다음 시간에 할 거고 힌트를 드리는데, 자, 여기서 지국적 환원법에 대한 수익 가액이라는 것은, 자, 따라해보세요. 순영업소득이 올라간다. 올라가요. 그럼 순영업소득은 가공기 이용순 아시죠? 그걸 딱 적으셔야 돼요. 가공기 이용순 적고 얘 나오고 그다음에 환원율로 나눈다. 환원율이 10%가 나와줬잖아요. 그 환원율로 나눠버리면 되는 거죠. 이해 가셨죠? 그럼 여기를 이제 다음 시간에 어디랑 연결시킬 거냐면 거기다 접어보세요. 접어보시고 공부가 되신 분들은 되는데 투자론 아시죠? 투자론에 이제 가공기 이용순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일단은 아웃라인만 잡을게요. 가공기를 누가 만들었어요? 이용순이가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다음 시간에 예고편인데 가능총수속에서 그냥입니까? 공시를 뺍니까? 빼고 기타 소득을 더하죠. 근데 보통 기타 소득은 시험 문제 잘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유효가 나오면 영업 경비가 잘 나와요. 무슨 경비가 잘 나온다? 영업 경비에 포함되는 게 있고 포함되지 않는 게 있죠.
근데 여기는 그냥 바로 빼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순서도 나오면 됩니까? 한원율로 나눠야 됩니까? 나눠야 되잖아요. 아시겠죠? 그럼 자, 일단은 우리 예고편을 때리면 가능소득이 얼마예요? 7천이잖아요. 그죠? 맞나요? 여기서 몇 퍼센트를 빼라는 거예요. 그 5%를 그냥 빼주면 돼요. 빼주면 6호가 나오거든요. 맞습니까? 거기다가 그냥입니까? 40%를 또 뺍니까? 빼고 나누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들어가자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봅니다. 칠판 보세요. 계산기 옆에 끼시고. 자, 일단 오리지널을 푼다면 가능이 7천이죠. 7천 오리지널을 푼다면 그럼 7천에 5%를 빼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7천에 5%를 눌러보세요. 원리를 알아야 되니까. 곱하기 5%. 얼마 나와요? 자, 아니 7천에 5%를 때려보라고요. 7천에 5%. 곱하기 5%를 때리니까 350이 나오나요? 350. 나와요? 5%. 자, 그럼 이걸 빼면 6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역으로 빼볼게요. 7천 역으로 빼면 마이너스가 나오더라도 7천을 빼게 되면은 얼마가 산정이 돼요? 6,650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저자가 해놓으신 밑에 야매는 이게 이해가 안 갈 수가 있거든요. 맞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에 빼니까 얼마입니까? 유효가? 6,650만 원이 되나요? 그런가요? 그러면 아까 가능은 5%니까 얘 5%를 해서 뺀 건 아시겠죠? 그러면 영업 경비는 뭐의 40%예요? 유효의 40%잖아요. 그럼 다 구해보자고요. 곱하기 40%를 눌러보세요. 곱하기 40%. 그럼 2660 나오죠? 그런가요? 자, 그럼 2660이 나오면 역으로 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역으로 빼게 되면은 역으로 얼마를 빼면 돼요? 6650 빼면 되죠? 6650을 빼보세요. 그럼 3990이 나오죠? 나와야 되는데?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이 저자가 거기 보시면 식을 하나 해놓은 게 있죠? 지금 보고 있나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자, 보세요. 자, 일단은 가능총소득이 지금 얼마죠? 7천. 지금 보고 있나요? 여기서 여기에 몇 퍼센트를 빼요? 그 5%가 얘를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가 5%를 빼서 이걸 계산해줘요. 아, 가자. 그래서 5%를 뺀 게 된 거예요. 맞나요? 그럼 이제 쳐보자고요. 7천 치세요. 여기에 몇 퍼센트를 빼면 돼요. 그 5%를 빼게 되면 지가 알아서 5%를 빼서 빼준 가격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5%를 쳐보세요. 쳤나요? 그럼 금액이 나와요? 그게 유효총수득이 되는 거예요. 맞나요? 여기서 유효의 또 몇 퍼센트를 빼요? 40%를 빼라는 거죠. 그런가? 그럼 마이너스 40%를 누르시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40%를 누르면 나오나요? 그럼 마이너스 40% 누르면 얼마 나왔어요? 3990이 나왔죠. 여기다가 무슨 이유로 나눠야 돼요? 한원율로 나누시면 되잖아요. 그죠? 나누기 한원율로 10%로 나눠보세요. 나누기 10%. 나누셨어요? 그럼 3,990만 원이 뜨나요? 그럼 이게 정답이라는 거지. 3억. 근거 지적자래. 자. 이것도 작년에 찍었어요, 제가. 왜냐면은 이게 감정평가시험을 나왔는데 퍼센트로 그냥 빼버리는 게 나왔었거든요. 작년에 제가 이거 시험이 나옵니다. 나와서 5% 빼고 5% 빼고, 그죠? 30% 빼면 됩니다. 라고 하는데 이해부터 할게요. 가능소득이 지금 얼마예요? 몇 프로를 빼라 그랬어요? 나 그냥 계산했잖아요. 계산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냥 마이너스 5% 누르면 됩니까? 얘가 산정된다는 거죠. 어머니 가야 되는데? 갔어요? 여기 40% 얘죠. 근데 굳이 얘를 계산할 필요가 없이 40%를 빼버리면 얘가 된다는 거죠. 그죠? 따라서 뺀다. 빼고 순서대로 나오는 거죠. 아시겠죠? 한 40%만 이해한 것 같은데. 자, 지금 공시를 여기서 5%라고 되는 건 빼는 건 아시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걸 계산했잖아요. 근데 계산할 필요가 없고 그냥 빼버리면 지가 알아서 계산기가 이 뺀 금액을 산정한다는 거죠. 맞나? 유효에서 40%를 또 빼지. 또 구할 필요가 없고 40%를 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감정평가시험 뺏겼어요. 얘들이요.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가 뒤에 이렇게 보게 되면요. 영업 경비를 장난치셨거든요. 근데 거의 장난쳤는데 이걸 낸다는 거는 조금만 알고 있으면 그냥 거기서 빼고 나누면 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저자가 써놓으신 그 밑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저자분도 이게 계산기를 이용하는 방식인데 원래는 이렇게 해줘야 기본소에 맞는 거거든요. 기본소니까. 아시겠죠? 근데 이걸 딱 보시게 되면 처음에는 어머!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이게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럼 만약에 공실이 5%면 그냥 5%를 빼면 돼. 만약에 10%면 빼면 되잖아요. 맞습니까? 거기서 유효가 나왔죠? 거기서 또 몇 퍼센트를 빼? 40% 빼면 지가 알아서 계산을 해서 계산기 돌리는 거예요. 맞나? 나누기 기대율로 나눠, 환원율로 나눠. 환원율로 나누는 거죠. 이해하셨죠? 근데 이제 이게 칠판 보세요. 자, 저번에 이제 우리가 풀었을 때 영업 경비가 중요해요. 무슨 경비가 중요하다? 자, 영업 경비에 자, 내가 공인위가 나온 거랑 감독도가 다 얘기할게. 공부 감소 아시죠? 그럼 공부 감소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대답 안 한다. 포함 안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영업 경비에 포함시키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공실 및 불량부채라는 거 아시죠? 자, 이런 게 떴다? 그럼 이거 영업 경비에 집어넣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빼주면 안 된다는 거죠. 얘 아니면 얘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부채 서비스액도 나중에 빼줄 거죠. 그럼 이것도 여기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빼주면 안 돼요. 가자. 건물의 감가라는 것은 실제로 나간 캐시프로에 대한 코스트니까 이건 건물의 감가는 장부상입니까? 자, 이거 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소득세도요? 안 되죠. 맞나요? 그 다음에 개인적인 업무비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소유자 급여죠. 소유자 급여. 그럼 학개론에서는 다 암기하는 게 나아요? 한쪽만 암기하시는 게 나아요? 자본적 지출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요거 나오면 다 그냥 다 X다. X로 빼주면 안 된다는 거. 요것만 잡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영업 경비를 잡고, 근데 여기는 그 종류를 냈나요? 그냥 40% 빼라고 돼 있나요? 빼면 그냥요, 마이너스 그냥 찍으시면 돼요. 찍으시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나, 얘는 그냥요, 작년에 떴어. 떴겠지? 올해는, 내가 그렇게 얘기는 안 했어. 나올 가능성이 없다는 거. 너 나왔잖아. 죽여버려. 그러지 마시고. 그죠? 가정하에서 작년에 찍어. 나 진짜, 전 뭐 신기가 있나 봐. 작년에 찍었어요.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게 감정평가, 빼고 나누는데 찍었단 말이야, 이걸. 공시지가랑. 아시겠죠? 그러니까, 올해 들으신 분들은, 야, 널 어떻게 믿어? 그러는데, 작년에 그래서 저를 찾는 거예요. 그죠? 찍신이라고. 아시겠죠? 근데 저는 무당은 아닙니다. 무당이면 제가 여기 있습니까? 점집에 갑니까? 점집에 가죠. 어디 나올 것 같아요? 복제 좀 줘봐. 부채 신이시죠. 여기 이게 중요한데. 무당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100% 보장 못 합니다. 출제원 마음이다. 마음이에요. 마음인데 데이터를 알 수 있는 애들은 분명히 이건 안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아까 2개 찍었는데 뭐하고 못 찍었어요? 거래사례 비교법하고 원가법. 원가법은 나중에 또 드릴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확신하다는 게 감정평가가 강하다 보니까 문제가 보여요. 그죠? 감정평가사 4월달에 봤던 것도 거의 찍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찍신만 소문났어. 미치겠어. 환장 왔을지. 자, 그러면은 그렇게 보시고, 요 계산문제 아시겠죠? 그럼 이거 나오면 그냥입니까? 빼주고 나눕니까? 빼주고 나누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영업 경비가 나왔다? 그럼 아까 공부 감소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얘는 다 지우셔야 돼요. 지우시고 나머지 거를 더하셔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얘네들 빼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개인적 업무비 돼야 안 돼요? 소유자 급여, 자본적 지출,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잡는데, 확실하게 봤을 때는, 이거는 뭐, 혹시라도 내년에 준비하실 분은 좀, 내년은 몇 회예요, 내년은? 34회니까 좀 보는데, 뭐, 그거는 뭐 어차피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확률 게임이지, 일단 정확하게 이제 데이터니까 좀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좀만 쉬었다가 갈게요. 수고하십시오.